직접 동기인 거죠. 그게 뭡니까? 일의 본질이 즐거움이죠. 두 번째가 보람이죠. 마지막으로가 성장이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평가와 보상이 아니라 스스로 성과를 발견하고 보상받을 때 성과 동기도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가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평가의 목적은 성장이란 이야기예요. 성과 평가의 목적은 직원과 회사의 성장이지 성과 평가의 목적이 보상 차등화가 결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흔한 연말 평가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연말 되면 연봉 협상합시다. 협상이란 말 쓰지 마시고 연봉 재계약이란 말을 쓰는데 성과가 많다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많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대충 결정하게 되죠. 성과 평가 제대로 안 되고 연봉 재계약할 때 직장인들 10명 중 8명은 그냥 아무런 미팅도 없고 그냥 회사가 통보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결국은 직원들이 이직을 결심하게 된 상황에서는요. 되돌이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무성이라고 통상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거기에는 직접 동기와 간접 동기 이야기가 나오죠. 간접 동기 중에서 가장 큰 게 관리예요. 관리. 슈퍼바이징이에요. 정서적인 압박을 주는 거죠. 두 번째가 보상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타성이에요. 하던 일입니다. 하던 일 시키는 일 하던 대로.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만나면 설레가 없어서요. 당연히 설레가 없죠.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설레가 없어서가 무슨 말이에요? 거절의 말이죠. 새로운 거 했다가 나중에 책임지기 힘드니까. 네, 뭐예요? 이게 다 간접 동기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관리받는 것, 보상받는 것, 타성인 것 이거는 일의 본질이 아니죠.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적인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일의 본질이 뭐예요? 직접 동기인 거죠. 그게 뭡니까? 일의 본질이 즐거움이죠. 두 번째가 보람이죠. 마지막으로가 성장이죠. 일을 하면 할수록 즐거움이 늘어나요. 우리 게임할 때 즐거워지는 것처럼 일이 게임일 때가 있잖아요. 일이 하다 보니까 재밌어. 하니까 돼. 이런 거 있죠. 두 번째가 재미가 좀 떨어져. 일하다 보니까 계속하기 어렵고 늘 재밌을 수 없어.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이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고 이 일의 결과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 다음에 그만둘까 이런 생각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당신 이런 일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먹고 삽니다. 이런 이야기 해줘요. 그럼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렇죠. 근데 보람도 있고 의미도 맨날 있을 수 없죠. 근데 무력해지고 나 아니어도 누가 이런 거 할 것 같고 그래. 근데 뭐예요? 내가 조금만 더 참아내면 이 영역에서 내가 전문가가 돼요. 내가 힘들었지만 딱 돌아보니까 성공을 한 것 같아. 성취를 이룬 것 같아. 전에는 이거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일 자체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일 자체가 보람스러워지고 일 자체가 나를 성장시켜주는 의미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직접 동기가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는 간접 동기가 있어요. 왼쪽이 사라지면 오른쪽이 점점 올라가고요. 반대로 오른쪽이 자꾸 올라가면 왼쪽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동기와 간접 동기가 함께 상승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역의 관계입니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나 리차드도 어떤 이야기를 한 거냐면 비자기 결정성,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가 따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평가와 보상이 아니라 스스로 성과를 발견하고 보상받을 때 성과 동기도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가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평가의 목적은 성장이란 이야기예요. 성과 평가의 목적은 직원과 회사의 성장이지 성과 평가의 목적이 보상 차등화가 결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평가를 잘하면 당연히 보상도 잘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목적을 보상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공명만 올린다는 거예요. 소리곱새 이야기까지 오늘 해드린 거잖아요. 평가 보상을 할 때에 이게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2016년 이노텍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입니다. 최초로 생산직 근로자들의 호봉제를 폐지했어요. 기존 사무, 기술직에 적용했던 성과급제를 확대 적용해서 생산직들도 호봉제 폐지해서 제한 활동도 늘어나고 교육 기대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업무 능력이 향상된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보상 제도가 직원들의 성과와 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포커스 되도록 해야 된다. 일 자체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가 보상이 제대로 됐을 때에 보상 시스템이 돌아가서 회사와 직원 간의 상호의 신뢰관계가 증명된다라는 이야기들은요 계속 나와요. 현장 가서 우리 회사도 성과평가 제도 좀 도입해 주세요. 성과평가 제도 도입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우리 회사도 OKR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하세요. 그런데 성과평가 제도가 잘 도입되려면 세 가지를 함께 가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성과평가표를 만들어 드릴 텐데 올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도 제가 오늘 좀 이따 알려드리는 그 성과평가표 있죠? 그거 그냥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결과적으로만 할 수는 없어요. 미리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성과평가 제도가 제대로 도입이 되려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보여야 돼요. 첫 번째, 구성원들에게 주도성을 주셔야 됩니다. 점점점 주도성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실무자급에 의해서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목표 관리예요. 물론 KPI를 주실 거예요. 근데 그 KPI가 또는 해야 될 일 자체가 가능하면 큰 선에도 주시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정할 수 있는 목표가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셀프 컨트롤입니다. 여러분들의 동료 직원들이 목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올라가고 셀프 컨트롤 역량이 올라가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레벨에서는 팀장들의 리더십입니다. 팀장들의 리더십이 목표 관리 제도, 성과 평가 제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팀장 하면 첫 번째가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누군가를 팀장으로 불렀다. 그 말은 그 사람은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가 팀장이 됐다. 그러면은 피드백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에 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역량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원온원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직원들을 1대1로 만나서 넌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 내가 도와줄게. 이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게 팀장 리더십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과 평가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려면 경영자의 가인지가 잘 일어나야 됩니다. 경영자가 가인지를 잘해야 돼요. 이때의 가인지라면 저희 회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영자가 가치 포착, 인재 준비, 지식으로 성과예요. 그래서 가치 포착은 비전 제시 능력입니다. 경영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가 인재를 개발하는 능력이고요. 인재를 확보하든지 교육하든지 둘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핵심 역량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능력입니다. 요 세 가지가 성과 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측면에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는 성과 평가표, 그거부터라도 시작하셔도 방향성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준값을 가지고 계셔야 되냐, 성과평가 제도가 잘 이루어나려면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역량이 중요한데, 실무자들에게 있어서는 목표 관리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셀프 컨트롤 역량,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키워줘야지 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팀장들에게 있어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줘야지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피드백 역량,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팀원을 만나가지고 원오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영자의 실력 세 가지가 뭐냐? 비전 제시 능력입니다. 구성원들에게 함께 일하자. 그럼 미래에 어느 순간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다. 비전을 내 말로 해야 됩니다. 글로 쓰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걸 합쳐서 개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잘 되어야,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요 세 가지가 잘 되어야, 이게 실무자, 이게 팀장, 이게 경영자로 말씀드렸어요. 이게 잘 되어야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인사고가. 인사고가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가면 KPI 달성률 평가,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OKR 절대평가, 이 방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직원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냥 인사고가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인사고가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조금 준비가 됐어요. 목표 살짝 할 수 있어요. 그러면 KPI에 근거한 달성률 평가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OKR에 의해서 절대평가에서 성장 동기로 이끌어가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만, 직원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OKR 하라 그러면 아니 뭐 목표 주세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KPI 달성률 평가라도 해서 확 땡기는 거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좋은 인재들 떠날 가능성이 있고 하던 일만 반복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OKR에 기반한 절대평가 시스템까지 달려가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도 저도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보시고 지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발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과평가표 양식, 요거를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요, 보세요. 성과 리뷰, 정성 리뷰, 이 두 개 있어요. 정량 리뷰와 정성 리뷰, 그러니까 숫자로 쓰는 거랑 그냥 내가 노력한 거 있죠. 그냥 질적으로 쓰는 거, 요거 두 개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 일자, 평가자,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생산부의 최강천 사원 나왔습니다. 맨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작업 정확도 개선이 제목이네요. 품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다. 이를 통해서 오류율을 0.8% 줄였고, 동료들의 실수를 3건 발견해서 팀에 공유했고, 공정 전체의 품질을 향상시켰네요. 이야, 훌륭하네요. 오류율이 1% 유지인데 오류율 0.8%로 유지했네요. 이야, 괜찮네요. 생산성 향상, 조립 도구와 작업 위치를 재배치해서 동선 낭비를 줄였고, 시간을 측정해서 연습한 결과 시간당 12개 조립이 가능해졌어요. 이로 인해서 생산량이 평균 10% 좋아졌네요. 시간 부품 시간당 10개인데 12개 줄였네요. 성과죠. 10개에서 12개 1시간당 이렇게 하는 거 성과입니다. 정성 피드백 봐보죠. 작업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수를 예방하고 반복 연습을 통해서 조립 속도 향상시켰네요. 선배들에게 팁을 배우고 개선안을 기록해서 지식으로 습득했습니다. 효율적인 작업 방식을 팀원 전체에게 전달하는 사례집 제작까지도 했네요. 이야,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공구 배치 최적화, 체크리스트 활용, 공정 환경 개선. 이 정도면 훌륭하죠.
있죠. 2024년 12월 10일 김미리 서명 리더가 서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정도 보고서를 받으면 경영자가 괜찮네. 이 친구 뭐 우리가 지금 성과급이 한 1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요 정도면 150% 정도 지울 수 있겠네. 박수 쳐줄 수 있죠. 그렇게 가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라는 겁니다.